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전문 강사 유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하면은 아마 면접까지 가게 된 친구들은 대부분이 거의 합격이 된 줄 알고 사실 많이 들뜬 상황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그 경쟁률이 높은 자기소개서, 입사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하시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어렵다는 직무적성 검사에서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나면 마치 본인이 거의 채용이 된 듯 거의 들뜬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아마 이번에 첫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벌써 한 번, 두 번 취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친구들은 본인의 과거를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스타트 시점은 바로 직무적성 검사가 합격자가 발표난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무적성 검사 결과가 발표나고 나서 면접 당일까지는 그 텀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로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직무적성 결과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부터 바로 기업 홈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뭘 보죠? CEO 인사말,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인재상, 그걸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열창소 막 외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열정과 창의와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삼성 특강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식의 단편적으로 암기 위주로 회사를 외우려고, 통째로 외우려고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뭐뭐뭐뭐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분석 자료,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사다가 혼자 하거나 또는 급조로 만들어진 그만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최근의 면접 동향은 단순하게 암기로만 준비한 친구들은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면접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기업의 인사팀에 있는 인사팀 직원들은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 60% 이상이 다른 서류 전형이나 직무 전형보다, 직무적성 검사 전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직자들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 14% 정도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면접을 어떤 방향으로 기업들이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면접 트렌드는 스펙에 대한 인플레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요즘 대학교가 대부분이 자기의 학문에 대한 역량을 쌓기보다는 거의 취업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어학 성적을 갖고 있고 대부분 비슷비슷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살아온 과정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소개서만 갖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또는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면접의 주 목적은 부풀려진 스펙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면접의 평가 기준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성적과 자격증보다는 성격과 태도, 이런 자질에서 변별력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또 실무적인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열린 채용 방식을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끼와 열정,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자기 직무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실제로 서류가 아닌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접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지원 동기입니다. 너 우리 회사에 왜 왔니? 자, 초일류 기업이라서,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무엇에 기여할 목표를 두고 나와 회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 세 번째가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 실패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다는 지원자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해봤던 사례가 없다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만큼 자기가 다방면에 걸쳐서 도전을 많이 해봤고 그런 사람이야 만큼 우리 기업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기업에 있는 많은 면접관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기타, 전공 지식이나 성격,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면접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 8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장에 딱 입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치 경찰서에 노상방뇨를 하다가 끌려온 사람들처럼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면접장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내가 자기소개서를 혹시나 토시 하나 틀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면접 자체에 대한 준비보다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답할까?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찬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갈 때는 모든 걸 다 잊으세요. 다 백지 상태로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면접관과 인터뷰를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면접에 임하셔야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대부분 자기소개서 근거가 아니라 바로 들어오자마자 자기소개를 시키거나 또는 일반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다가 자, 편안하게 준비된 자기소개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태도가 어떻게 되냐.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거나 또는 아래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준비한 랩을 합니다. 임팩트도 없어요. 말에 강약도 없고. 왜? 외워온 거 토시 하나 틀릴까봐. 자, 면접관들은 그 순간 좋은 이미지 호감을 갖고 있다가도 그렇게 외운 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지원자들은 반드시 싫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관들의 공통적인 DNA가 있어요. 저도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가 봤지만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면접장만 딱 들어가게 돼서 제가 면접관이 되면 제 DNA 구조가 바뀝니다. 항상 제발 내가 질문한 거에 핵심 결론부터 답을 하고 부연 설명은 천천히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면접의 질문의 핵심도 이해를 못한 채 자기 사례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면접관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만일 다대다 면접을 볼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원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만 달달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색창에 그 기업 이름을 치고 또 그 대표이사 이름을 쳐서 실제 그 기업에서 요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진들이 어떤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의 실패 사례 하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딱 끝나는 시점이 되면 대부분 면접관들은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번째,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설령 면접관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더라도 다대다 면접일 땐 버쩍 손을 들거나 아니면 다대일로 혼자서 면접을 보고 있을 때는 면접관님께 면접관님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운을 떼시고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초에서 30초 내로 또 중요한 부분 앞서 자기소개 때 말했던 내용은 다 빼고 정말 자기가 이 회사에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와 내가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또는 대표이사의 신년사를 빌어서 자기의 각오와 열정을 어필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8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면접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에게 최소한 짜증나는 지원자라는 표정은 안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방법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PT 면접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 시키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거나 또는 자기를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곰 같은 사람 유정석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What, why, how to입니다. 즉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차별화된 강점 2가지가 뭐가 있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다. 최고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뭐에 기여하고자, 그래서 내 강점을 살려서 이거에 기여하고자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 3가지만 80초 내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애드리브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강의장에서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반드시 트레이닝을 시키겠습니다. 사실 말재주가 없는 친구들도 저하고 같이 하면은 보통 1시간 이내면은, 짧게는 30분 이내면은 매번 자기소개 시킬 때마다 애드리브로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쌓고 강의장에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PT 면접입니다. 이 PT 면접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단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계속해서 강의장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오히려 PT 면접이 다른 인성 구조화 면접보다 훨씬 재미있게 면접관들과 웃으면서 면접장에서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인 PT 스킬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강의장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